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 자위대라고 있잖아요. 항공 우주 자위대라고 해서 우주를 같이 넣어서 항공 우주를 같이 합친 거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킬러 위성이라 해서 서로 도킹을 해서 파괴시키고 Russian military satellite exhibiting some very strange behavior. And they're worried the Russians could use it as a weapon in space. 북한은 어때요? 원화 로켓으로 해서 강명성을 쏘고 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능력은 이제 충분히 있는 거고 잠재력은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초기 단계고. 우주 전장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가야 될지 주무 책임군마저도 조차도 정하지 않은 마침 우리 한국이 전자광학 위성 감지 체계를 구축하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는 거죠. 그래서 30에서 40대를 정찰 위성을 이렇게 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자체도. 전쟁에 2등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움을 안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미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 있는 우리가 빨리 하나둘 준비해가는 여정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초기 단계고 우주 중진국 수준 되는 게 이제 일본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호주 요 정도 수준 됩니다. 우주 선진국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재작년에 2019년에 창군부터 70년이 지난 시점에 벌써 미국은 독립 우주군을 창설을 시켜서 이제 끌고 간단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 자위대라고 있잖아요. 항공 우주 자위대라고 해서 우주를 같이 넣어서 항공 우주를 같이 합친 거죠.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주 전장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가야 될지 주무 책임군마저도 조차도 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다른 나라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사실 미국이 우주군을 만든 이유에도 다 이런 어떤 그 선진국 간의 어떤 우주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기 체계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지금 위성 하나 이렇게 쏘고 진짜 여기에 관심 갖지만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킬러 위성이라 해서 서로 도킹을 해서 파괴시키고. Russian military satellite exhibiting some very strange behavior. And they're worried the Russians could use it as a weapon in space. 그런 어떤 우주 무기 체계도 테스트하고 실제 이제 운영도 할 예정입니다. 나사 우주 정거장에서 4명이 복귀를 하는데 And resilient copies, and we see a nominal descent rate. recovery vessel, Go Navigator, and here is 그중에 한 명이 일본이더라고요. 중진국 수준으로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상당한 거죠. 상당한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앞서 있는 일본하고 협력이 좀 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때요? 실제 이제 작전 운영을 하는 위성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잠재력은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 장거리 미사일 이꼴 우주 발사체거든요. 그 능력을 계속 키워가서 지금 뭐 ICBM까지 이제 왔으니까 그러한 능력들은 이제 뭐 어떤 정지 궤도까지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 발사체 능력은 이제 충분히 있는 거고 그 위성을 위해서는 이제 2013년도가 그때 국가 우주 개발국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나다인데 이제 이걸 신설해서 거기서 우주 발사체하고 이제 위성 개발을 이제 주도해서 이제 가고 과거에 이제 그 원화 로켓으로 해서 강명성을 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공군의 우주정보 상황실에서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강명성이 지금 돌고 있죠. 기능은 못하는. 거기서 신호를 보내주거나 그런 거는 도착은 안 되는데 근데 목적 자체가 이제 미사일 쪽이었으니까 돌고 있는 건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고 저기 우주정보 상에서 다 그 어떤 궤도나 이런 걸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개과천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 우리하고는 비교를 어떻게 될까요? 탑 자체는 우리가 더 훨씬 앞서 있을 것 같은데 기술 수준의 차이를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더 발사체 쪽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발사체 생각이 쪽. 들고 미사일을 쏠 때는 동쪽으로 쏘고 로켓을 쏠 때는 강명성이나 이런 거 쏠 때는 남쪽으로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남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거기에 은하 써 있던가요? 그때 ADD에서 분석했었죠. 표피에 묻어있는 거 분석하는 건가요, 그러면? 발사체 산화제를 하이드로젠이라는 좀 독성 물질을 쓰기 때문에 제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이 공군 그쪽밖에 없었어요. 서쪽에 떨어질 때 이제 가서 대기를 해서 끌어올려서 그걸 미리 이제 다 하이드로젠을 제거한 상태로 ADD로 운반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공군이 많이 협조를 해줬고 그게 우리 F-16 하이드로젠 제독하는 그거 제독반에서 출동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민군 뭐 국가 차원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이드로젠 한번 터뜨렸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독성 때문에. 우주 정거장이나 이런 곳의 엔진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이드로젠 탑재돼 있고 실제 추락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우주 공간으로 위성체를 많이 쏘아 올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위성들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임무를 종료해도 잔여 연료가 남아 있어도 없어도 궤도를 계속 한 40년 정도를 돌다가 서서히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어느 일정 부분 타고 나머지는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구촌을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궤도상을. 새로 계속 쏘아 올리기만 했지 수거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직업을 찾는다면 승리호의 송준기처럼 국제 우주 쓰레기 청소부 같은 직업도 굉장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잘생긴 사람은 뽑힐 것 같은데. 전 좀 늙어서 안 되고 석 교수님은 될지 몰라. 잘생기신 분은 두 분이 일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힘이 없어요. 편도로는 갈 수 있는데 왕복이 힘들 것 같아요. 선진국들은 관심 갖는 게 글로벌 센티넬이라고 해서 20여 개국이 이제 참여하고 이제 우리도 참여하고 그 충돌, 추락 이런 것들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발전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죠, 계속. 파편 하나까지 다 추적을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우주 감시 레이더 이런 것들은 한 10cm 이상은 다 탐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은 게 더 많죠. 작은 거라도 센서나 어디에 이제 부딪히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레이더 능력이죠. 레이더가 얼마나 센서티브하냐, 그다음 파워를 얼마나 멀리 보내고 받느냐. 궤도를 돌고 있는 거는 피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방법이 있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올라가기 전에 잔여 연료를 가지고 가는 거죠. 너는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피할 때 쓰는 연료라고 미리 챙겨서 따로 올라가죠. 최후의 잔여 연료를 가지고 마지막 정크 에어리어로 간다고 돼 있어요. 조금 덜 복잡한, 임무가 덜한 좀 후진 궤도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사망을 하다가 돌고 돌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그런 수순이 있죠. 사실 지구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아는 그렇게 완전한 구 형태가 아니고 되게 쭈그러져 있습니다. 배불뚝이라 그러죠. 완전한 구라면 그냥 똑바로 갈 텐데 중력이 센 부분, 약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학문적 용어로 섭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계획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연료를 탑재해서 자기가 원하는 궤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섭동. 그래서 잘 안 맞네 우리가. 천재인데요, 천재. 국외 분야의 앞으로 협력 과제는 우주 정보 공유 체계.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공백입니다. 마침 우리 한국이 전자광학 위성 감지 체계를 구축하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우주 감지 체계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2월 19일인가요? 우리 한국 공군 총장님하고 호주 공군 총장님하고 화상 통화를 하면서 우주 감시 분야는 서로 협업을 합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작년 11월인가요? 우리 한국도 공군 총장님하고 미국의 우주군 총장님하고 하와이에서 만나서 서로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국 공군과 미 우주군 사이에 상호 현안을 많이 논의하자고, 그런 쪽으로 진척이 되는 것만 보더라도 외국과의 해외 협력이고. 우주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각국 간의 협력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주는 경계가 없으니까 딴 사람이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우주 전력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가 이제 중점적으로 가야 될 게 저는 초소형 위성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위협이 어느 곳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방위 위협 쪽으로 이렇게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해서 이제 초소형 위성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건데, 초소형 위성 체계는 뭐 언론에도 많이 있지만 한 30에서 40기의 초소형 위성군이 이제 계속 돌면서 30분 간격으로 지점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30에서 40대를 정찰 위성을 이렇게 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입니다. 그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거의 우리나라 수준은 초기 수준이지만 거의 엄청난 점프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AD에서 언론으로 이제 그 투소형 위성 홍보자를 한번 냈거든요.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기반이 돼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한 건데. 초소형의 장점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신소재가 나오고 경량화되고 초소형화됨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옛날 큰 것만큼 하더라라는 거죠. 대신에 수명은 좀 희생을 할 수밖에 없으니 수명을 보완하는 의미로 여러 대를 컨스텔레이션 같이 올리는 거죠. 결국은 이제 초소형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우주 전력 이외에도 문제가 되는 이슈가 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벌써 1990년 걸프전부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우주 작전이 개시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주 공간이 어느덧 우주 전장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누가 지킬지 아직 군이 지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국군조직법 3조에 보면 육군, 해군, 공군은 각각 지상, 해상, 공중 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해공군이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나라들은 다 저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누가 할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빨리 합법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것 아니냐. 결국은 이제 제도, 조직, 인력, 예산 확보가 돼야 되고 그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우주 쪽으로 이제 가줘야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국방 분야에 대해서 중심으로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제 우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 우주 개발 진흥법 이 자체도 좀 말이 좀 너무 좀 완전 구시대적인 지능이라는 표현은 진짜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저기 일본이나 이런 데는 뭐 우주 기본법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하라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법이 먼저 이제 출발이 되고 업체들도 지금 막 우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되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세미나도 하면서 계속 이제 스피킹 역할을 하니까 하나 둘 정부에서 이제 움직여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저희들로서는 참 다행이고 고맙죠.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 둘 진행이 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뭐 우주는 제 생각에는 뭐 누구나 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움을 안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우주의 길이고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니 갈 수 없는 길이고 늦은 만큼 서둘러서 갈 수밖에 없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에 2등이 없잖아요. 우리 후배들이 미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 있는 우리가 빨리 하나둘 준비해가는 여정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유튜버 분들도 많이 좀 힘을 실어주시고 또 희망찬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저희들하고 같이 담론을 나누면서 또 발전시키는 데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아마 이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또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그 내용을 같이 또 나중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되시면 또 하나의 전략 가지고도 또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더 큰 의미에서의 우리나라의 우주 발전 쪽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의견 주시면 그 의견에 또 질문을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